저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사실 주는 엄마이긴 한데요. 좀 약간 재난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한테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외할머니 댁에서 이제 제가 일을 할 때 보통 있는데 외할머니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와서 저희 부부 앞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는 정말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구나. 이 아이는 신동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어떻게 7살짜리 아이가 쓸까 이런 생각에 정말 박수를 치면서 막 흐뭇하게 잠이 들었었는데 근데 또 이 아이가 근데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기침만 해도 막 100m 달리기를 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심각하게 이 아이의 삶에 반영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또 유치원에 가는데 이 북한 미사일 때문에 애가 너무 고민에 휩싸여가지고 어제 뭐 북한이 뭐 우리 동해바다로 미사일 3발을 쐈다. 그러면서 유치원 가면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예. 이게 왜 우리 나이값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왜 그 신동들, 영재들 왜 교육을 하는 데에서 찬반의 논란이 많은데 얘네들을 그 학년을 월반을 해서 가르치는 게 과연 적절할 것이냐라는 맞아요. 거에서 반대하는 입장은 인지적으로는 우수할지 몰라도 그것을 담는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학을 가면 뭐 봉사도 가야 되고 친구끼리 MT도 가고 어떨 땐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시국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 아이는 그러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지식적으로 함수를 풀고 미적분을 풀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그 학자들은 이제 어떤 아이들의 나이값, 심리적인 준비, 그릇의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저희 아이도 사실 7살인데 아무리 귀를 닫으려고 해도 주위에서 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시행착오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5살 때는 정말 그 어린아이를 붙들고 막 정말 영재원도 다니고 뭐 그러니까 뭐 교과별로 굉장히 많이 시켰던 것 같고 지금은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예체능으로 다 돌렸어요. 근데 예체능으로 돌려도 그 안에서 또 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시키세요? 제가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엄마들이 많이 시키거든요. 예. 아빠보다. 아이한테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줘봐서 특히 남자아이니까 운동을 좀 많이 시켜봐서 그중에 또 자기가 적성에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또 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이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얘는 평생 뭐 스케이트란 게 뭔지 모르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정보가 많은 시대에서 스케이트를 모를 거라는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게 참 놀랍죠. 가장 많이 하는 얘기예요. 애기 엄마들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애가 뭘 잘할지 어떻게 알아. 다 시켜봐야 알지. 그리고 다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결국은 다양한 기회라는 것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하셨잖아요. 내가 옛날에 운동을 못 해봤던 한풀이를 기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바빠요. 미국의 한 그 심리 발달 학자의 조사에 따르면은 1980년대에 비해서 애들이 숙제 시간이 2배 늘었고 학교에 있는 시간이 당연히 늘었고 컴퓨터나 텔레비전 볼 시간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가 시간은 엄청 줄었다고 해요. 지난 20년 동안에 일주일에 한 12시간 이상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우는 것과 이것을 익히고 내가 그것을 소화하는 시간의 비율이 우리가 흔히 학자들이 말할 때 1대 3 정도를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한 1시간 정도를 뭔가 새로운 환경에 노출돼서 뭔가를 배웠다 그러면 그것이 내 안으로 아까 이제 저장되는 얘기 하셨잖아요. 들어오는 시간은 그것의 3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그 어떤 역할이고 발달 수준의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적응하고 수용해 볼 기회를 안 줘요. 내가 빚을 내서라도 너를 위해서라면 다 해주겠다. 근데 이 다음에는 빚 내서 해줄 사람 없거든요, 얘 옆에.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안 시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뭔가를 많이 못해줬다는 느낌도 들 것 같고 불안하기도 예,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실제로 제 주위에서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시키는 엄마인데 아예 안 시키는 엄마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 아이가 조금 더 이제 안 시킨 애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서야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냥 일찍부터 좀 시킬 걸. 그렇게 보면 사실 아예 안 시키는 것보단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속 얘기가 뭐냐면 시킨다 안 시킨다를 지금 다 누가 주도권을 주려고 해요, 결정을? 엄마가 하는 거죠. 네.
우리 얘기의 초점은 시켜라 안 시켜라. 혹은 이 프로를 보고 계신 분들도 그럼 시키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럼 시키란 얘기입니까? 둘 다 아니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렇죠. 주변 엄마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주변 엄마들이 시키거든요. 주변 애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하고 내가 살고 아빠가 같이 사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변 엄마랑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쩔 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맞아요. 아, 숙성이에요. 숙성. 아빠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세 번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나도 없이 과잉육아 세 번째. 너무 많은 선택.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선택을 하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왜 잘못됐는지 이해를 지금 잘 못하겠는 그렇죠? 게 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뭐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왜 그 보면은 뭐 미국, 영국, 뭐 유대인의 가족의 그 식탁을 보면은 다 같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막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네. 물론 영어를 써서 존칭어를 안 쓰니까 더 멋있게 보이기도 하지만 막 그런 모습이 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아이한테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너는 뭘 선택할래? 이렇게 사실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아이한테 그렇게 선택권을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그 패밀리 레스토랑을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패밀리 레스토랑 가는 거를 음식은 사실 좋아하세요. 그런데 가면은 머리 아파하세요. 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되게 많이 물어보죠. 스프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뭐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옆에서 듣고만 계시다가도 아이고 머리야 뭐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건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상황이 무엇이고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알고 있을 땐 어때요? 내 기호를, 내 의사를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선택해봐. 이거는 존중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문을 하는 거죠. 형벌인 경우. 모르는데. 그렇죠. 모르는데 잘. 근데 아이한테 선택권을 준다는 게 아까도 뭐 이렇게 존중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엄마가 너 그래 김치찌개 먹어 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 좀 선택권을 줘서 아이한테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선택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와 물어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감기약을 먹어야 되는데 감기약 먹일 때 감기약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떠나서 물어보는 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부모가 정말 잘 물어보거든요, 아이한테요. 물어보는데 그럼 애가 싫어, 나 안 먹을래. 그러면 안 먹일 거냐고요. 먹일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감기약 먹을까? 그랬다가 애가 싫어. 그럼 아니야, 먹어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맞아.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가 유아를 키울 때 정말 물어보거든요. 부모가 정말 자주. 이 물어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사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과잉 육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지금 걱정되는 게 이렇게 과잉 육아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문제가 생길까요, 선생님?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이 되듯이 체하듯이 너무 많은 것들이 오면 나중엔 하기 싫어지죠. 육아는 최소한 20여 년에 걸친 긴 여정이거든요. 조금 천천히 가시는 지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크게 느낀 게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원해서 자기가 찾아서 갈 수 있는 네. 그 기회를 못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많이 반성했어요. 네.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또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이 돼서 정말 성인이 되어서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잘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부모가 꼭 갖춰야 되는 부모 철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부모 강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